고대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티의 마지막 안식처가 현대 기술의 발전 덕분에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1세기 넘게 네페르티티 여왕은 고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여성 중 한 명으로 여겨져 왔으며 아시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여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는 네페르티티 여왕을 아름다운 권력 그리고 완벽함의 화신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30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녀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아 수많은 이론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추방당했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살해당했다고 믿었으며 많은 이들은 이집트 왕실 내부에 숨겨진 음모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현대 법의학이 마침내 진실을 밝혀낼지도 모릅니다. 첨단 CT 스캔과 DNA 분석을 통해 폭력 고의적인 조작 그리고 네페르티티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뻔한 극단적인 왕실 은폐 시도를 암시하는 놀라운 단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왕은 과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일까요? 둔제와의 운명은 왕위를 지키고 왕조를 보존하기 위해 감춰진 것일까?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충격적이면서도 놀랍다. 이 이야기는 신원 미상의 미라 사라진 여왕 그리고 잊히지 않게 만든 전설적인 흉상에 관한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네페르티티 여왕의 얼굴은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차분하고 우아하며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한 그녀의 유명한 석회암 흉상은 마치 방금 전 눈을 깜빡인 듯 눈가에 물감 자국이 남아있어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교과서, 다큐멘터리, 박물관, 역사책 등 어디에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 중 하나가 된 그녀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시신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마지막 안식처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현대 과학이 마침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네페르티티는 단순히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아케나텐의 17년 통치 중 12년경 그녀의 이름은 역사 기록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명확한 매장 비문도 확인된 무덤도 그녀의 죽음에 대한 믿을 만한 기록도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녀가 질병이나 역병으로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자연사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가능성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역사에서 지워버린 것은 아닐까. 그러던 중 KV21이라는 무덤이 발견되었다. 1817년 이집트 왕들의 계곡 깊숙한 사막에서 고고학자들은 잊혀진 무덤 하나를 발굴해냈다. 무덤 안에는 여성 미라 두 구가 있었다. 두 미라는 심하게 훼손되었고 머리가 없었으며 부패가 극심한 상태였다. 이름도 장신구도 장례 비문도 없어 이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다. KV21B로 알려진 미라 하나는 추가 연구를 위해 목록화되어 보관되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사용 가능한 DNA를 추출하기 위해 애썼지만 유해는 너무 약했고 유전 물질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심하게 손상되었다. 그러다 2022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차세대 시퀀싱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자들은 마침내 미토콘드리아의 완전한 프로필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DNA를 충분히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KV41B는 투탕카멘과 동일한 목의 하플로 그룹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이집트 왕실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왕실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그녀는 투탕카멘의 누이 이모 또는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게 있어 이 발견은 다른 어떤 이름보다 네페르티티라는 이름을 더 유력하게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DNA 분석 결과가 아니라 스캔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밀에 대한 정밀 CT 촬영을 진행했을 때
그들은 세월 매장 환경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일반적인 손상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팔은 부러진 듯 몸 뒤쪽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꺾여 있었고 흉곽은 심하게 으스러진 흔적을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개골 손상이었는데 한쪽이 강력한 충격으로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상 분석을 주도한 사하르 살렘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손상은 수백 년에 걸친 부패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 보였다. 손상은 사망 당시 또는 그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갑자기 이 미스터리는 더 이상 무덤 속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유명한 네페르티티 흉상은 완벽한 고요함과 아름다움 속에 얼어붙은 여왕의 모습을 묘사한다. 하지만 그 이미지 아래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더욱 신비로워지는 이야기인 말이다. 과학자들이 고대 DNA와 법의학적 증거에 집중하는 동안 많은 고고학자들은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들은 네페르티티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눈앞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확신하며 돌담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탐색은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영국의 이집트 학자 니콜라스 리부스 박사가 놀라운 이론을 제시하면서 고고학계는 큰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투탕카멘 무덤의 초고 해상도, 스캔 이미지를 분석한 리부스는 채색된 벽 아래의 희미한 선과 미묘한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단순한 균열이나 흠집이 아니라 봉인된 출입구의 윤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부스에 따르면 이 통로들은 3000년도 더 전에 의도적으로 회반죽으로 덮고 페인트칠을 하여 그 너머에 무언가를 숨겼다고 한다. 그의 이론은 대담한 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1922년에 발견된 투탕카멘의 무덤은 오랫동안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왔다. 다른 왕릉과 비교하면 규모가 이례적으로 작고 매우 서둘러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리부스는 이 무덤이 애초에 투탕카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그 성이 원래 다른 사람의 소유였으며 어린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급히 개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그 성은 네페르티티를 위해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리부스는 무덤 벽 너머에 숨겨진 방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중 하나의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여왕의 무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안식처는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곧 여러 연구팀이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연구원들이 실시한 지표 투과 레이더 스캔 결과 매장실의 북쪽과 서쪽 벽 뒤에서 특이한 빈 공간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발견은 매우 흥미로워서 이집트 유물부가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맘두 엘다마티 박사는 이러한 이상 현상이 숨겨진 공간이나 심지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방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식이 퍼지면서 추측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네페르티티의 무덤이 투탕카멘의 무덤 벽 너머에 정말로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고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소문은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논쟁으로 번졌고 네페르티티의 미스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해결에 가까워진 듯 보였다. 네페르티티가 정말로 투탕카멘 무덤 벽 바로 너머 어린 왕의 황금 가면 뒤에 3000년 넘게 숨어 있었던 것일까? 잠시 동안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8년 그 기대감은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연구팀이 더욱 발전되고 민감한 레이더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벽 뒤에 숨겨진 방이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에 감지된 이상 현상은 단순히 석회암 기반암의 자연적인 변동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스터리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논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최근의 스캔 결과가 잘못 해석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외부 압력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러한 의견 차이 덕분에 니콜라스 리브스의 이론은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미스터리를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비밀 유지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도둑을 속이고 보물을 숨기고 죽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숨겨진 통로 가짜 문 정교한 속임수는 왕족 무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남습니다. 네페르티티의 무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속임수였을까요?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DNA 검사와 레이더 스캔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집트 학자들은 또 다른 난제에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케나텐의 죽음과 투탕카멘의 등장 사이의 격동기에 이집트를 통치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고대 기록에는 스멘크카레라는 신비로운 파라오가 등장하는데 그는 갑자기 나타나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다가 거의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진 듯하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놀라운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스멘크카레가 인간이 아니었다면 어떨까? 수년간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네페르티티가 다른 왕족 신분으로 왕위에 올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론을 연구해 왔습니다. 단순한 추측과는 거리가 멀고 손상된 비문 사원, 부조, 역사 기록 조각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단서들이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합니다. 일부 이미지에는 이집트의 이중왕관과 의뢰용, 가짜 수염 등 전통적으로 왕과 관련된 명백한 왕실 상징을 지닌 통치자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사례에서 이름과 칭호가 변경되거나 지워진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네페르티티의 왕족 신분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네페르티티는 아케나텐 사후에 사라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파라오라는 새로운 신분을 내세워 비밀리에 이집트를 통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후대 사람들은 그녀의 통치 흔적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이집트 학자 조이스 틸즐리 박사에 따르면 네페르티티는 단순한 여왕 이상의 존재였다. 그녀는 아케나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며 막대한 영향력과 종교적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아케나텐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 역사 기록에 특이한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문에는 네페르티티를 지칭할 때 남성적인 왕족 칭호와의 별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전에 어떤 이집트 여왕도 받지 못했던 영예였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였을까? 아니면 훨씬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조용한 권력 이양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페르티티가 스스로 파라오로서 통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첫 번째 징후였을지도 모릅니다. 투탕카멘의 무덤 안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어린 왕과 함께 묻힌 여러 유물들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금제 유물에 새겨진 명문에는 급하게 수정된 흔적이 있다. 여성을 지칭하는 부분이 삭제되고 남성을 지칭하는 부분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원래 소유자의 신원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처럼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이 유물들이 원래는 네페르티티 여신과 같은 여성 통치자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후 스멘크카레라는 이름으로 통치하다가 투탕카멘의 무덤에 다시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시사합니다. 네페르티티의 유산이 단순히 지워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덮어쓰기 되고 재사용되어 희미한 흔적만 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멘크카레의 통치 시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수수께끼 같은 통치자는 3년도 차에 되지 않아 이집트를 통치하다가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무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어떤 미라도 그와 확실하게 연관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단편적인 비문 변형된 이름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만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아케나텐과 투탕카멘 사이에 사라진 통치자가 잊혀진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위 계승 신분으로 이집트를 통치했던 네페르티티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만약 그 이론이 맞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네페르티티는 아케나텐 사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그녀의 통치 흔적을 체계적으로 없애기 전에 왕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존한 유명한 흉상처럼 역사는 그녀의 이야기 중 일부만을 보존하고 나머지는 묻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집트 학자들이 이 미스터리가 더 이상 복잡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또 다른 미라가 조사에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젊은 여인으로 알려진 그녀는 아멘호테프, 이세와 다른 여러 왕족 미라의 유해가 안치된 KV-35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비문도, 왕실 보물도 그녀가 누구였는지 밝혀줄 만한 명확한 단서도 없었다. 유해는 심하게 훼손되었고 수년 동안 그녀는 이집트의 수많은 죽은 사람들 중 이름 없는 인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익명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지 JAMA이 발표된 획기적인 DNA 연구는 놀라운 발견을 밝혀냈습니다. 신비로운 여인, 젊은 여인은 투탕카멘의 친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아케나텐의 친누이기도 했다. 이 발견은 이집트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유전자 증거는 아케나텐의 알려진 아내 중 한 명인 키아를 포함한 여러 후보를 즉시 배제했습니다. 그 결과 관심은 다시 한번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실종 여성인 네페르티티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은 네페르티티가 아케나텐의 여동생이 아니라고 믿어왔습니다. 역사적 증거는 일반적으로 그녀가 다른 배경, 아마도 아이라는 이름의 고위 관리나 외교관의 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가 전혀 다른 왕족 여성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역사가 네페르티티의 출신을 줄곧 잘못 이해해 온 것일까? 과학자들이 젊은 왕비의 유해를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심각한 외상 흔적이 있었고 턱뼈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의 광대뼈 일부는 심각한 상처로 인해 파괴되어 있었다. 연구진은 이것이 수세기 동안의 부패로 인한 일반적인 손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 부상은 그녀가 사망할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녀가 둥이에 의한 강한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상처가 심각한 폭력의 흔적과 일치한다고 지적하며 그녀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훨씬 더 끔찍한 사건이었을까? 정치적 음모의 가능성이 빠르게 논의의 중심에 섰다. 역사를 통틀어 왕실은 경쟁, 권력 투쟁, 그리고 음모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은 여인에게서 발견된 상처는 그러한 역사적 맥락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그리하여 추측은 계속되었다. 이 여성이 다른 신분으로 살았던 네페르티티였을까요? 그녀는 권력에서 축출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아무도 생각지 못할 곳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는 논란이 많았던 아마르나 시대와 아케나텐의 종교혁명과의 연관성 때문에 기억이 지워진 또 다른 왕족이었을까요? 오늘날까지도 젊은 여인은 이집트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녀가 왕족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권력의 중심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그녀의 정체는 역사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네페르티티의 유명한 흉상이 의도치 않게 세상의 관심을 더 깊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돌리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여왕의 모습을 칭송했지만 정작 그녀에 대한 진실은 사라진 기록, 훼손된 유해,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젊은 여성이 네페르티티임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 기록에서 사라진 여왕이 아니라 그녀는 말년에 폭력과 비밀, 그리고 자신의 유산을 지우려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얼룩진 통치자가 되었고 그 결과 3000년이 넘도록 세상은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다. 네페르티티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페르티티 본인의 운명은 역사가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지만
그녀의 6딸들을 둘러싼 미스터리 또한 그에 못지않게 흥미롭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난 그녀들은 각자 왕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둘씩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가는 듯하다. 메리타텐, 메케타텐, 앙켓은 파텐, 네피페레우네 페우아텐, 타이샤리투, 네페레우네 페루, 세테펜, 르라와 같은 그들의 이름은 한때 궁궐 벽과 스타원 부조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왕실 행사, 종교 의식 공식 국가 행사에서 어머니 옆에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케나텐의 제위 12년 이후부터 역사 기록은 그들에 대한 언급을 뜸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은 하나둘씩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해답보다는 더 많은 의문을 남겼다. 가장 먼저 사라진 딸 중 하나는 네페르티티의 둘째 딸인 메케타텐이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녀가 아케나텐 제위 14년경에 사망했다고 믿는다. 아마르나 왕릉 내부에는 왕족들이 왕비의 시신 앞에서 애도하는 모습을 묘사한 놀라운 벽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슴 아픈 그림조차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으로 보이는 장면에 유모감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묘사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메케타텐이 출산 중 사망하고 아기만 살아남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 아이가 왕족의 다른 구성원을 상징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네페르티티의 딸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로 꼽히는 킥테 앙케센 파텐이 있습니다. 아마르나 왕조가 멸망한 후 그녀는 앙케세 나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이복 오빠인 투탕카멘과 결혼하여 이집트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였던 그 시기에 잠시 왕비로서 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히타이트 제국의 기록 보관소에서 역사가들은 이집트 여왕이 쓴 놀라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절망에 빠진 왕비는 히타이트 왕에게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보내 남편으로 맞이해달라고 간청하며 자신에게는 후계자도 없고 자신과 함께 통치할 적합한 인물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요청은 히타이트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결국 한 왕자가 이집트로 파견되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살해당했다. 이로 인해 두 왕국 사이에 외교적 위기가 발생했다. 편지를 쓴 여왕의 정체는 끝내 확실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책의 저자가 투탕카멘 사후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앙케세 나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처럼 자취를 감췄습니다. 확인된 무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유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역사 기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 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다른 딸은 정치적 위기 이후 자취를 감췄다는 공통점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여동생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남아있는 기록에서 사라진다. 왕조 말기에 이르러 한때 이집트를 지배했던 이 유력 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하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아케나텐의 종교혁명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사후 후대 통치자들은 전통 신앙을 복원하고 아마르나 시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사원들은 해체되었고 기념비에서 이름은 지워졌으며 공식 기록은 변조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존재는 훼손된 비문과 부서진 돌 조각을 통해서만 남아있습니다.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네페르티티 가문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무덤이나 비문이 아닌 바로 DNA 자체에서 말이죠. 과학자들은 아마르나 왕가의 유전자 구성 속에 숨겨진 수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더 이상 사라진 무덤이나 잊혀진 신원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혈통 그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 아케나텐 투탕카멘 젊은 왕비,
그리고 나중에 K베의 스물 하나. 비와 관련된 유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유산에 관한 것이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미라가 네페르티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이 2010년에 투탕카멘 직계 가족의 DNA를 분석했을 때 여러 유전적 건강 문제를 시사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드문 열성 형질 골격 이상, 그리고 신체적 회복력 저하를 나타냈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종종 여러 세대에 걸친 근친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실에게 있어 친척 간의 결혼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파라오의 신성한 혈통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대가는 상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증거를 연구하면서 연구자들은 아마르나 왕조가 여러 가지 유전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패턴을 계속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흥미로운 단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조를 약화시켰을지도 모르는 동일한 유전적 패턴이 네페르티티 가족을 둘러싼 부상 질병 그리고 의문의 죽음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은 KV21B에서 얻은 새로운 유전 데이터를 아마르나 가게도에 통합하면서 왕족 혈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징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표지자 중 일부는 뼈 구조가 약하고 심각한 부상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사 결과가 정확하다면 KV21B의 유해에서 발견된 심각한 외상은 더욱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두개골과 흉부 손상은 이미 상당했지만 선천적으로 신체적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부상이 훨씬 더 치명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골치 아픈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KV21B가 정말로 왕족, 심지어 네페르티티의 후손이었다면 숨겨진 건강상의 취약점이 그녀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한 개인을 넘어 더 넓은 시각으로 살펴보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아마르나 왕조 전역에서 발견되는 유전적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